오늘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는 은행 창구에서 시작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오해와 억울한 누명, 그리고 밝혀지는 진실 속에서 가족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줄 겁니다. 반전이 두 번이나 찾아오고 결국 가슴을 울리는 결말로 이어지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생 문방구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생 문방구에서 전해드리는 진솔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전주 한복판의 은행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줄지어 앉아 있던 고객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시선을 돌렸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한 여인의 모습에 숨을 삼켰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지는 가운데 단호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공기를 갈랐습니다. 은행 전체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고 긴장감은 한순간에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와 분노, 그리고 억울함이 얽히며 그 안에서 무너져가는 한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은행 실수가 아니라 한 가족의 숨겨진 고통과 헌신, 그리고 진정한 울타리가 무엇인지 묻는 여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와 달리 전주는 시간의 결이 느리게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한옥 지붕 위로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골목마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공무원으로 지내다 은퇴한 영호 씨는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작은 정원과 신문을 벗삼아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나서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은행에서 일하는 미정 씨는 40을 넘긴 나이에 여전히 억척스럽게 일하며 집안을 버텼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고객들의 요구를 맞추느라 눈코 뜰 새 없었고 퇴근 후에는 집안 살림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강단 있는 사람이라 불렀지만 속으로는 눈물 삼키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실패한 뒤부터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미정 씨의 남편 동석 씨는 자영업을 하다 큰 부도를 겪은 후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30 중반부터 시작한 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손에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무너졌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지만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정 씨는 묵묵히 책임을 대신 짊어지며 가족을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무거운 돌덩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은행과 연금, 대출과 빚, 책임과 의무가 얽히며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영호 씨는 그런 집안을 바라보며 속으로 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 탓에 직접 나서기보다 마음속에 눌러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이 모든 얽힘을 드러내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벌어진 단 한 장면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과 가족의 의미를 극적으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은행 안은 늘 그렇듯 차가운 공기와 얇은 기계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대기하던 영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연금 수령을 위해 창구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정갈한 정장 차림의 미정 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피가 역류하듯 치밀어 올라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자존심 강한 며느리가 왜 이런 모욕적인 자세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행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든 거지? 라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단단히 닫혀있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손에 쥔 번호표가 구겨져 갔습니다. 창구 너머에서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황급히 정리했고 누군가는 곤란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눈길은 모두 미정 씨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대고 있는 며느지의 뒷모습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끌어올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영호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을 찌르는 듯한 분노가 터져 나왔고 그 분노는 은행 안공기를 단숨에 가르게 되었습니다. 작은 갈등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치켜든 영호 씨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은행의 고요를 무너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순간 얼어붙었고 고객들은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있던 미정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더 큰 의문과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은행 카드를 탁자 위에 던져버린 순간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은행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왔지만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치만 살피며 머뭇거렸습니다. 그 태도는 오해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내 가족을 모욕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원칙이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평생을 원리 원칙에 따라 살아왔던 자존심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에게 쏟아낸 분노는 멈출 수 없었고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설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잘못된 대출 처리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정 씨가 억지로 사과를 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영호 씨의 가슴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는데 은행의 실수로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입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이며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과 동시에 은행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뜨겁게 솟구쳤습니다. 눈앞에 있던 현실은 한순간에 뒤집히며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 같았던 문제는 이미 커져버린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장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변명 같은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영호 씨의 시선은 그를 꿰뚫듯 바라보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구에 있던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리듯 흔들렸고 그 소리는 더 이상 이 공간이 단순한 은행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새로운 사실이 불쑥 드러나며 모든 것을 흔들었습니다. 문제의 대출은 단순한 은행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뭉치 속에 남겨진 기록과 서명이 뜻밖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의 아들 동석 씨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이제까지 억울하게만 여겼던 상황이 실은
가족 내부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미정 씨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은행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남편이 벌인 일의 책임을 대신 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불같이 일어났던 분노는 방향을 잃고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원망해야 할 대상이 외부가 아니라 바로 피부치라는 사실은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어깨가 더 이상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처절한 인내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영호 씨의 마음은 다른 차원의 고통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원칙과 정의만을 고집하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고 책임을 회피한 아들의 그림자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이제 단순한 외부 문제가 아니라 집안 깊숙이 파고든 비밀과 직면하게 된 아픔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눅눅한 안개가 내려앉은 듯 숨이 막혔습니다. 영호 씨의 시선은 바닥에 고개 숙인 미정 씨의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감당하고 있던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키는 모습에서 말하지 못한 고통이 스며 나왔습니다. 동석 씨의 이름이 새겨진 서류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의 활자가 칼날처럼 영호 씨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평생을 올곧게 살아왔다 믿었던 아들이 가족을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무릎 꿇은 며느리는 그 배신마저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영호 씨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조차 진실을 모른 채 미정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비난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또 다른 이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라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원칙과 정의를 지켜온 세월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따지고 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끝은 한동안 공중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 무너진 믿음, 씻을 수 없는 배신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호 씨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너느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막아야 한다. 그 순간 은행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장과 고통을 꿰뚫는 결심이 또렷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깊어졌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방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했지만 가슴 속 분노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은 떨리며 책상 위를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은행장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해명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창구 앞에 직원들조차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참담한 고통은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에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꽂히는 자리에서 홀로 무릎 꿇고 있던 미정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을 말해주고 있었고 동시에 사랑 없는 희생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의지였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속정이 깊어도 늘 겉으로 드러내지 않던 마음이 이 순간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는 여전히 책상 위에 남아 있었고
그 이름은 아버지의 자존심을 산산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아들을 향했고 눈물은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은 며느리를 감싸 안고 싶은 마음과 당장 아들을 불러내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서로 맞부딪히며 심장을 쥐어뜯었습니다. 한 사람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한 사람을 다로잡아야 하는 원칙 사이에서 영호 씨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은행장을 노려보는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며느리를 향한 손길은 불길처럼 뜨거웠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멎은 듯했으며 공기는 갈라질 듯 팽팽했습니다. 모든 감정이 터지기 직전의 절정. 그 순간은 누구도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긴장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가 바람에 흩날리듯 흔들리자 영호 씨는 단호하게 손을 뻗어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진실의 무게가 전해졌습니다. 이름 석자가 선명히 박힌 서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의 흔적은 거짓말처럼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되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뒤엉켜 흘러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이 뛰놀던 기억, 학교에 들어갈 때 문물로 대웅하던 기억, 가장이 되겠다며 집을 나서던 순간까지 그 모든 추억이 무너져 내리며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잡아야 한다는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미정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몸짓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비난과 동정이 교차하며 쏟아졌습니다. 은행장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는지 어설프게 사과를 늘어놓았지만 그 말들은 공허하게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의 진짜 책임은 서류 속에 적힌 이름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의 눈가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원칙을 고수하며 눈물조차 보이지 않던 삶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억울함과 아들의 무책임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더는 가족을 무너뜨리게 둘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 아들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무게를 안겨줘야 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명호 씨의 가슴을 뜨겁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감싸 안으며 스스로 울타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행 안은 여전히 웅성거렸지만 그 순간 영호 씨의 눈물은 고요히 흘러내렸습니다. 감동과 슬픔이 뒤섞인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황을 해결하는 눈물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듯했습니다. 전주 시내의 환한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집대문 앞에 서자 숨이 가빠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벼락처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모든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동석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의 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현실을 가리려는 얇은 장막일 뿐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묵묵히 다가가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고요가 내려앉았고 무거운 긴장이 집안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아들의 어깨는 움찔하며 흔들렸습니다. 가장으로서 어떻게 아내에게 그런 짐을 지울 수 있느냐는 꾸짖음은 단순한 나무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아버지로서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석 씨는 차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해명할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가 대신 감당한 굴욕과 눈물이 이미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영호 씨의 꾸짖음은 그 죄책감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한 줄기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당부였습니다. 영호 씨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마지막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무너져버린 가장의 자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그날 밤, 영호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눈가에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하게 무릎 꿇었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졌고, 이제는 진정한 딸처럼 품어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결심은 그 눈물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은행에서의 사건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집안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정 씨의 눈빛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그 속에는 작은 안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호 씨의 결심은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 따뜻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동석 씨는 아버지의 준엄한 꾸짖음 이후 달라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했지만 아내가 감당한 굴욕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라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무너진 자리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 씨는 며느리를 진정한 딸처럼 대했습니다. 은퇴 후 늘 시간만 보내던 그는 작은 집안일부터 직접 챙기며 이정 씨의 어깨를 덜어주려 했습니다.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눈길을 건넸고 말없이 내미는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미정 씨는 마음이 풀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정원에 앉아있던 영호 씨가 혼잣말처럼 속내를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울타리가 되어야지.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그것은 평생 원칙만 지켜온 사람이 처음으로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족은 때로 짐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끝내 서로를 감싸 안는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잘못과 고통이 있어도 서로를 탓하기보다 붙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 안에서 진정한 울타리의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문방구였습니다.